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도 단행했는데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오늘 원인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3,700명 넘게 숨지는 등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선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서 봉쇄 조치 5단계 신설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산란계 농장과 전남 곡성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농장에선 모두 3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는데요.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올해는 끝이 나는데 추위에는 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있을 때도 추운데요. 해가 없으니까 더 춥습니다. 전국이 거대한 냉동고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도리까지 꽁꽁 싸매고 나왔지만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에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7도, 대관령은 영하 19.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대관령 무려 영하 26도 선, 서울도 영하 17도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 속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이미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30cm가량의 눈이 쌓였는데요.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서는 많게는 20cm 이상, 호남 5에서 15cm, 충청과 제주에서는 2에서 8cm의 눈이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영남 내륙에서도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에서는 눈발 정도만 살짝 날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 제주는 흐리고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기온 춘천 영하 15.6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13.2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잠시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초대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자로 삼선의 박범계 의원을 발탁하는 등 이 3명의 장관급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경력을 거친 만큼 성역 없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또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판사 출신 3선인 박 의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혜 의원이 내정됐고 신임 국가보훈처장에는 해적에 피랍된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지휘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임명되며 그 외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청와대는 오전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오후에 개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고객 1호인 공수처에 각별한 의미를 두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개각 발표에 이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최근 전국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장관 내정 1시간 만에 청와대 핵심 참모 3명의 사의 표명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예상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에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까지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백신 확보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혼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임 비서실장으론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기업인 출신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향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시작으로 비서진을 큰 폭으로 개편해 국정쇄신의 돌파구를 찾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런 청와대 인적 쇄신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국회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18분간의 회동에서 이 대표는 불쑥 김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뵌 김에 대통령 한번 만나시지요 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청와대에 이어 이낙연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협치를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대표는 청와대 상의 없이 제안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야 대표 간 영수회담 제안과 긍정 답변이 오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등 꽉 막힌 임시국회 정국에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 1,050명으로 연이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5만 9천 명 가운데 42%인 2만 5천여 명이 12월 한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804명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이 562명으로 약 70%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2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부터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규제도 적용됐는데 하지만 결국 거리 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달 3일로 종료됩니다.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강화할지 방역 당국도 고민 중인데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이번 주말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국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오히려 독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선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19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은 의료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건물 전체를 폐쇄해 환자를 이송해야 할 때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격리 생활에 의료진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자는 무려 39명에 달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가운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 요양병원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차 감염을 통해서 비감염자나 의료진도 감염이 되고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53명에 이릅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대응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에 긴급현장대응팀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현장대응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이 확인됐을 때 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장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여전히 집단 생활이 이뤄지고 있어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교정시설 집단 감염 현황과 대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모두 7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771명입니다. 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진행된 4차 전수조사에서도 1,83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때마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를 한 곳에 모아두고 대기를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수감자 가족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수용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치소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80대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가족 중 1명은 확진 전 경기도 일산에서 외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건 지난 26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찰 차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영국발 변이의 국내 감염 사례가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80대 남성과 같은 집에 머무르던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가족 중 1명인 이 남성의 사위입니다. 나머지 가족들보다 먼저 입국해 양성 판정이 나온 지난 26일 전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외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확진 나흘 전인 23일에는 일산 동구에 위치한 병원과 미용실을 방문했고 24일에는 자택 인근 마트에서 30분가량 장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그것도 그런데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고양시는 이사회와 밀접 접촉한 14명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가족에게서 변이가 확인될 경우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백신 위탁 생산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매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모더나가 한국 기업의 위탁 생산을 언급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mRNA 형태라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미약품은 연간 10억 회분의 생산이 가능하고 녹십자는 5억 회분의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통화에서 기술 협력까지 제안했습니다. About what we feel are the model countries in their response to the outbreak, there are a handful of countries. Korea is always one of them. 다만 모더나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한국에 구매 우선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모더나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모더나 측이 낸 보도자료에는 합의를 뜻하는 단어 앞에 제한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위탁 생산 물량 중 얼마만큼을 국내 공급으로 돌릴지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1일 사망자가 3,700명을 기록했고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신규 감염자가 연일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1일 사망자가 3,700명을 넘어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환자 역시 12만 4천여 명으로 최고치입니다. 10 hours later, and there's still just as many ambulances. They don't stop coming.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월 중순까지 하루 3천여 명이 숨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I actually think we've now moved beyond waves or surges, and this is a viral tsunami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영국도 하루 만에 981명이 코로나19로 숨졌는데 대유행 초기인 4월 말 이후 가장 많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도 연일 5만 명을 넘었습니다. 60%는 전파력이 1.7배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More areas of England will be moving into Tier 4 from tomorrow. No one regrets these measures more bitterly than I do, but we must take firm action now.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30개국에 퍼졌고 나이지리아와 남아공발 변이도 발견되면서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관여한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에서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4주에서 12주 사이에 2회분을 맞을 때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피소 전에 보고가 됐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여성단체와 여당 의원을 통해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극단적 선택 하루 전날 임순영 젠더 특보를 통해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 직후 젠더 특보가 피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은 사망 당일 새벽 젠더 특보로부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이
여성단체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울시로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다른 단체 대표에게 알리면서 남 의원에게도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연락해 서울시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사망 전날 박 전 시장은 젠더특보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개인적 관계로 들은 내용인 만큼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오는 전광훈 목사.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검사님들도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등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정비함과 8척과 민간 어석, 헬기 등을 동원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방파제 쪽에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단기적인 경기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20, 3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남모 씨는 지난 5월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은 2번이나 연기됐습니다. 내년 5월로 다시 날을 잡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또 최근엔 더 심해져서 또 이제 이렇게 뒤로 미뤘던 사람들이나 이제 9월 초에 좀 심했던 때로 미뤘던 사람들은 또 뭐 한 번 더 미루는 걸 고민하고 이런. 실제 올해 3월에서 9월 중 혼인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000여 건, 12%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임산부가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도 6.7% 줄었습니다. 결혼뿐 아니라 임신 건수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20, 30대가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심리적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말임에도 한산한 명동 거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집콕 생활도 남녀간 만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혼인과 출산의 시차가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율 하락은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 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 처음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코로나19 여파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 둔화는 물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내전 중인 예멘의 공항에서 총리 등 정부 강요들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폭탄 공격이 일어나 최소 2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정부는 이번 테러를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최근 새로 구성된 예멘 정부 강요들을 태운 비행기가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 착륙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자들이 내려오려는 순간 굉음이 들립니다. 박격포 포탄이 공항에 떨어진 겁니다.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동안 총격음도 들립니다. 잠시 후 박격포 포탄이 또 한 발 떨어집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모두 3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졌고 폭발과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인 압둘 말리크 예멘 총리가 비겁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도 강요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밝힌 가운데 예멘 공보장관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يضع الحكومة في قلب مسؤولياتها وهي مهمة إنهاء الانقلاب واستعادة الدولة ونشر الاستقرار والتعافي في ربوع بلادنا. 앞서 예멘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이달 중순 새롭게 권력을 배분한 내각을 구성했는데 예멘에선 2015년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뒤 사우디 정부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와 친이란 성향으로 예멘 북부를 근거지로 하는 후티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어도 정을 붙였던 대상과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친 채 구조됐던 바다 사자가 기쁨과 아쉬움 속에 배웅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이 녀석, 수컷 바다 사자 제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사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지난 11월 상어에 물리고 영양실조까지 겹친 채 캘리포니아 해양 포유류 센터에 구조됐는데 5주간의 재활치료로 기적같이 회복된 겁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날 케이지 문을 열어주자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고향의 냄새를 맡고 성큼성큼 달려가는데요. 잘 가 제냐,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분들이 참 많았죠. 이 커플은 코로나19에 허리케인까지 겹쳤지만 결국 행복한 그날을 맞았습니다. 미국 LA의 이 커플은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무려 3번이나 일정을 바꿔야 했습니다. 애초 10월이었던 결혼식을 코로나19로 8월로 앞당겼는데 바로 전날 허리케인 로라가 불어닥쳤습니다. 결혼식은커녕 가족 모두 피신해야 했죠. 다시 10월로 결혼식을 잡았지만 이번엔 허리케인 델타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12월이 돼서야 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요. 간소하게 치른 결혼식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그 누구보다 더 애틋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연례 행사를 포기해야만 했던 모녀와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펑펑 내린 눈 덕분에 해답을 찾았다네요. 미국 오하이오주.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녀와 두 강아지는 많은 눈이 오히려 반갑다는데요. 집 앞에서 이렇게 갯썰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수년째 미시간에서 열리는 갯썰매 경주에 참가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대신 집 앞에서라도 열심히 달리고 뒹굴며 이 겨울을 만끽해보기로 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중부와 경북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5도, 대관령은 영하 19.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파 속 충청과 호남, 제주로는 계속해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미 많게는 30cm가량의 눈이 쌓였는데요.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서는 20cm 이상, 호남에서는 5에서 1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서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에서는 눈발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지금 충청고, 호남, 제주에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춘천은 영하 15.5도, 대전 영하 12.8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잠시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해넘이 해돋이는 눈이 오는 서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름 사이로 대부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해 마지막 날은 집에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